자, 맨 처음에 10페이지 화학과 우리 생활. 여기는 말 그대로 화학이 우리 생활에 어디에 어떤 분야에 또 어떤 물질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소개해 놓는 글인데 요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네 과학에서 보통 맨 첫 단원들은 그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것들 간단하게 나온 거니까 자,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알아둘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자, 맨 처음에 암모니아 합성이라고 나오는데 암모니아 화학식 알고 있니? NH3. 너네 일단 저기 통합과학에서도 배웠겠지만 원소 기호들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니? 네. 다 쓸 줄 알고? 그치? 암모니아 화학식이 너네 알다시피 NH3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합성한대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만들려면 어떤 물질이 필요할까? N이 뭐지? 질소죠. 질소랑 H는 수소. 수소. 그래서 질소 기체랑 수소 기체를 합성을 하면은 암모니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화학 반응식 썼으니까 완성까지 한번 해보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듯이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물.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원자 종류하고 개수는 맞아야 되죠. 그럼 질소 원자 2개니까 생성물도 2개 되려면 어떻게 하지? H2가 3개. 그 앞에다 2 붙이죠, 이렇게. 이제 그 질소 원자 2개. 근데 수소 원자가 반응물이 2개인데 생성물은 6개 됐으니까 6개로 맞춰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3 붙이면 6개. 요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고서 선생님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나 자기가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 그렇지? 요게 이제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이고요. 옛날에 하버라는 과학자하고 보슈라는 과학자가 암모니아를 이제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하는 방법을 하버 보슈법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근데 이 암모니아 합성이 왜 지금 중요하게 나왔냐면은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질소 비료를 생산했어요. 비료가 너네 농작물 또는 식물에 필요한 원소들을 공급하는 물질이죠. 중학교 때 너네 뭐 기가 배웠니? 기가 같은 데서 뭐 비료의 삼요소 이런 거 혹시 그런 거. 안 배웠냐? 네. 그거 안 나오나? 그래서 이제 식물한테 필요한 원소들을 이렇게 넣어둔 물질들은 비료라고 그러는데 식물들이 질소가 필요하거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여기 질소가 있잖아요, 그치?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농작물 식물한테 이제 뿌려줘가지고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뭐 열심히 적고 있는데 적으면서 들으세요. 옛날에 이제 최초로 암모니아를 합성함으로써 질소 비료를 생산하고 이 비료에 의해서 식량을 대량 생산하는 계기가 됐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이 나오는데 약이죠, 약.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아스피린이 나오네요. 아스피린 언제 먹는 거니? 열날 때. 그치, 열날 때. 아스피린이 너네 알다시피 열날 때 먹는 해열제 또는
너는 어디가 아플 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 이런 데 쓰는 게 아스피린인데 일단은 선생님이 사진 찍어줄 거니까 수업 듣는 게 우선이야. 아니 그 필기 하면서 못한 거는 집에 와서 하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 거기 과학자 이름도 나왔나? 과학자 이름도 나왔구나. 호프만이라는 과학자가 버드나무에서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얻어내요. 그래서 이 살리실산을 가공해가지고, 그러니까 반응시켜가지고 아스피린이라는 최초의 사람이 합성적으로 만든 합성의약품을 만들게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을까? 너네 약을 우리나라 한약같이 보통 자연에서 그냥 얻는 거죠. 자연에서 얻어서 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스피린이 이제 최초로 합성해서 뭐 공업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약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페니실린 나와요. 자, 페니실린은 너네 항생제거든? 최초의 항생제예요. 항생제가 뭐니? 항생제? 염증 같은 거. 염증은 왜 생겨? 감염. 그렇지. 몸에 세균 같은 것들이 감염되면 염증이 생기거든. 그래서 세균 죽이는 약이 항생제예요. 최초의 항생제고, 그 책에는 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그 과학자가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성분을 찾아내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항생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세균에 감염된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많이 살렸죠. 그냥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섬유라고 나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데 근데 또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선생님 적어주는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섬유가 뭐냐면 옷감이야. 옷감. 그 중에서 이제 나일론이라고 맨 처음에 나오는데 나일론이 최초의 합성 섬유. 너네 옷 같은 경우에도 그 전까지는 자연에서 뭐 누에꽃이에서 실을 뽑아서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얻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최초로 공업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든 섬유가 나일론이다. 나일론의 특징은 되게 질기죠. 그래서 너네 그 스타킹도 나일론으로 만들고 뭐 밧줄 같은 것도 나일론으로 만들고 질기고 탄력성이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라고 있는데 요 섬유가 이 옷감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섬유예요. 합성섬유. 그리고 너는 입고 있는 옷에 대부분 다 폴리에스터 성분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얘가 왜 가장 널리 사용이 되냐면은 암흡수도 잘하고 그 다음에 잘 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섬유다. 요 정도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금속 재련이라고 나오네요. 재련이 뭔지 알아요? 재련? 다듬는 거 해야 되나? 뭔가 만드는 거. 오, 인재, 야, 대답도 잘하고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네. 하인이도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자꾸 대답해봐.
아이들도 저기 뭐야?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니? 아 그래? 오늘 첫 시간이라서 윤재는 내성적이지는 않지? 저 되게 내성적인데. 아 내성적이야? 쌤을 하도 많이 배워. 아 그러냐? 하이나 맞아? 내성적이야? 몰라? 둘이 별로 친하진 않구나. 네. 그냥 수업만 같이 듣고 이렇게 하는구나. 계련이 뭐냐면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돌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과정을 재련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금속이 뭘까? 철이 가장 많이 쓰죠. 철이 어떤 장점이 있어서 가장 많이 쓰지? 단단하죠, 일단. 단단하니까 이제 뭐 건물 지을 때도 뼈대를 철로 만들고 저희 교실의 책상 요 뼈대도 다 철로 돼 있죠. 그다 철이죠. 단단해서. 그래서 단단해서 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단점도 있죠. 공기 중에 산소나 물이 닿으면 쉽게 어떻게 되지? 산화, 부식되죠. 그런 단점들도 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철의 재련 잠깐 알아보면은 철이 들어있는 돌을 철광석이라고 해요. 철광석. 이 철광석은 Fe2O3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너네 통합과학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통합과학에서 너네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 뭘로 배웠니?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 규소. 아니야 철이 제일 많고 통합과학은 선생님하고 안 하니까 다른 선생님하고 해서 잘 배웠을 텐데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산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너네 지구에서 지각하고 멘트, 그 다음에 핵, 외핵하고 내핵 이렇게 나눠서 보면 지각 멘트 속에는 무슨 원소가 제일 많지?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규소. 그래서 산소 규소로 광물, 돌이 보통 이루어져 있잖아. 그 산소 규소가 결합해서 돌 된 거 배웠잖아. 귀산형 광물 들어봤어? 네. 지각 멘트 속에 산소 규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핵 속에는 뭐가 제일 많지? 지구에 철이 제일 많죠. 그래, 철. 그 다음에 니켈. 이렇게 금속 성분들이 핵 속에 많고. 그리고 선생님 앞으로 수업할 때 칠판에 적어주는 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선생님이 뭐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쓰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고, 네? 파란색은 그냥 참고 삼아 보라고 써주는 거야. 딱 볼 때 무슨 색 글씨가 제일 잘 보이니? 빨간색? 그래?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잘 보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흰색. 파란색은 잘 안 보이지? 잘 보이냐? 파란색은 그냥 참고하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철이 땅 속에 매장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 멘트 산소 규소가 제일 많잖아. 그치? 그럼 철이 산소랑 결합한 형태 철광석의 형태로 철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금속 철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잖아. 이렇게 돌에서 즉 광물에서 철을 뽑아내는 과정을 무슨 과정? 재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통합과학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재련했지 이거? 용광로에다가 철광석하고 코크스, 탄소 덩어리, 코크스를 같이 넣어주고 가열하면은 그 안에서 요 철광석에서 철을 얻어낼 수가 있잖아. 그 자세한 과정은 산화환원 반응 통합과학에서 한번 배우지 않았어? 네, 배웠어요. 배웠어? 응. 그래서 그거는 생략할게요. 그냥 이 정도 알아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재련이라 해서
알루미늄도 우리 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김밥 쌀 때 쓰는 것도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은 어떻게 얻어냈냐면은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돌을 보크사이트라고 해요. 보크사이트. 알루미늄의 AL이죠. 얘도 마찬가지 땅 속에 내장되어 있을 때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 알루미늄 이런 형태로 들어있는데 알루미늄 들어있는 돌을 보크사이트.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알루미늄을 얻어내게 돼요. 마찬가지 재련한다고 그러는데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 얻어낼 때는 용융 전기분해라 해서 용융이 뭐지? 용융? 녹인다는 거지. 녹인다. 네? 그러니까 이 돌을 녹여요. 녹여서 전기를 통해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네들 이온들이 이동하거든요. 너네 통합과학에서 이온결합 물질 배웠을 테니까. 자꾸 물어봐야지. 너네 알루미늄은 원소 중에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금속이죠. 금속은 너네 이온 될 때 양이온 되니 음이온 되니? 음이온. 양이온 되죠. 아니. 양이온 돼요. 그 다음에 산소는 비금속이죠. 그치? 네. 비금속들은 이온 될 때 무슨 이온? 음이온. 음이온 되죠. 그래서 이 산화 알루미늄은 이 알루미늄 이온하고 산화 이온이 결합하고 있는데 참고삼아 배웠겠지만 이 이온들이 결합하면 중성이 돼야 돼. 그럼 중성이 되기 위해서 3+짜리가 2개, 2-짜리가 3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딱 중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녹였어, 용융. 녹이면 이제 액체가 될 거고 액체가 되면 이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온들이 떨어져요. 이온화가 된 다음에 여기다 전기 꽂아주면 알루미늄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할까?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죠. 산화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갈 거고,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우리가 필요한 알루미늄을 얻게 되죠. 이거 뭐 그림 그리고 뭐 좀 자세하게 하고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인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뒤에서 요 화학 배우면 또 산화하는 반응이 또 나와요. 거기 가서 한번 얘기하고 여기는 그냥 화학이 우리 생활에 이런 곳에 쓰인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만 좀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플라스틱은 거기 책에 있는 거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뭐 간단해서 특별히 알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건축 재료. 건축이 너네 집 짓는 거죠. 집 지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철이 단단하기 때문에 철을 이용해서 집 지을 때 뼈대를 만들고 그 밖에 이제 뭐 시멘트로 간단하게 이제 굳혀갖고 건물에 또 외장을 이렇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뭐 유리창 같은데 또 유리 같은 것도 쓸 수가 있고, 그치? 수업이 3시간 반인데 쉬는 시간을 몇 번 줘야 될까? 한 번 줘야 되니 2번 줘야 되니? 3번은 너무 많고, 그치? 2번? 2번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몇 분하고 쉬는 시간 줄까? 너네가 정해. 2번 줄게. 2번 줄 테니까. 1시간 반 하고 1시간 반 하고. 한 번? 한 번 하고 또 1시간 반 하고 한 번?
근데 그러면 30분이 너무 그치. 애매하지, 그치. 자, 그래요. 너네가 졸릴 때쯤 돼서 시도록 할게. 자, 보자. 건축재료. 건축재료는 일단 거기 강철이라고 나왔는데 철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근데 철에서 철 속에 탄소 성분에 따라서 뭐 강철, 연철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단단하다.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부식이 잘 되죠. 부식이 된다라는 게 공기 중에 이제 산소랑 뭐 물 같은 게 닿아서 이제 부식이 돼요. 부식이 되면은 철이 약해지죠. 약해져서 뭐 건축물들도 서서히 뭐 부서질 수도 있고. 그러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소나 물 같은 거를 접근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차단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뭐 페인트 칠이나 기름칠 같은 걸 해가지고 산소나 물이 닿는 거를 막아주고. 책상 이 지금 틀도 철로 돼 있는데 겉에 페인트 칠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산소나 물의 접근을 차단시켜줘. 또는 합금이라고 들어봤니? 합금? 합금이 뭔지 알아? 섞은 금속을 이렇게 섞은 거야. 금속을 어떻게 섞을까? 화학적으로. 지금 화학 배우니까. 그러니까 용광로에다가 넣고서 가열시켜서 녹여서 섞는 거지, 금속. 금속을 붙여놓는다고 섞이진 않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스테인리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스테인리스? 요게 주물질이 철인데 여기다가 크로뮴. 너네 원소 비율 알 테니까 원소 비율로 써줄까? 주물질이 철에다가 CR, 크로뮴이나 니켈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만든 합금이 스테인리스예요.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죠. 너네 보통 그 주방 기구들, 주방 프라이팬 뭐 이런 것들 또는 싱크대 이런 것들이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죠. 주물질이 철이야. 그러니까 뭐 싱크대만 예를 들면 싱크대 간단하죠. 근데 부식이 잘 돼야 안 돼. 항상 물이 닿고 산소가 닿는데 부식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합금을 만들어서 부식을 방지하면서 우리가 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나오는데요. 시멘트가 니네 그 석회석을 부셔놓은 거거든. 가루로 만들어. 석회석의 성분이 책에 나오는 것 같이 산화칼슘, CaO. 석회석을 부셔서 가루로 만드는 게 시멘트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고. 그다음 뭐 유리도 나오니까 잠깐 보면 유리에서 좀 알아둘 거는 그냥 유리의 기본적인 원료가 SiO2 읽을 때 이산화규소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유리의 성분이 또는 원료가 이거다. 그 정도. 그 정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뒷장으로 가볼까요? 너무 빠르니? 안 빠르지? 자, 뒷장에 가면은 뭐 반도체, 화학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뭐 특별하게 할 게 없는데 이게 제목을 뭘로 할까? 화학이 기여한 사례?
기여한 사례 볼까요? 자, 뭐 반도체 나왔어요. 통합과학에서 반도체까지 진도 나갔니? 네. 나갔어? 네. 반도체가 어떤 원소들로 만들지? 반도체가 이제 크게 고유 반도체하고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라고도 그러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 생활에는 고유 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 중에 뭐를 많이 사용하지? 불순물. 불순물이 또 N형, P형 배웠니? 네. 그런 반도체들 있죠. 걔네들을 사용하는데 반도체는 보통 귀소. G는 뭐지? 저만. 전환. 요게 너네 그 통합과학에서 주기율표 배웠을 때 거기서 준금속이라 그래서 준금속은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을 뭐 둘 다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들. 걔네들 가지고 반도체를 보통 만들죠. 반도체의 장점은 뭐니? 이거 왜 만들어 사용할까? 안 춥지? 이제 똑같은 케이스. 반도체는 장점이 뭐야? 금속하고 비금속의 성질이 있으니까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뭐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죠. 네? 그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화학전지라고 나오는데 화학전지는 말 그대로 화학 원소나 물질들을 이용해서 뭐 전기를 생산하거나 뭐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물질인데 뭐 책에는 뭐 리튬 전지라는 게 나오고 리튬 전지는 뭐 자세한 그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리튬 이온이 이동하면서 뭐 전기가 흐른다 또는 전기가 생산된다 그런 전지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라고 있는데 수소 연료 전지는 너는 통합과학 맨 뒷부분에서 한번 배울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 진도는 안 나갔을 텐데 요거는 말 그대로 수소를 이용해서 근데 여기 산소도 이용을 해요. 그리고 수소 산소를 합성을 시켜. 수소 산소 합성을 시키면 뭐가 만들어질까? 물 만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수소 산소가 물 되는 과정에서 전기가 생산돼요. 전기가 흘러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 디스플레이는 저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상 표시 장치. 너네 LCD, LED 그런 거 들어봤니? LCD는 저거 액정을 얘기해. 액정. 액정은 나중에 물리에서 한번 배울 시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LED는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다이오드는 반도체로 만들죠.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뭐 LCD, LED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영상 표시 장치다. 그렇게 한번 봐두고 의약품은 아까 전에 했었죠. 항생제나 뭐 해열제 이런 거, 아스피린 뭐 이런 것들 한번 했으니까 넘어가고 신소재는 옛날에 없던 새로운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면은 화석연료 사용이라고 나오는데 화석연료가 뭐 얘기하지? 어떤 거를 화석연료라고 해요? 석유. 석탄, 뭐 석유, 땅에서 뽑아 올리는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그러는데 화석연료가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거든. 탄소화합물이 뭐냐면 탄소에 다른 원소들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건데 일단 화석연료들을 보통 우리가
연소시켜서 사용하죠. 연소. 연소가 탄다는 얘기지. 그럼 화석연료들이 탄소, 수소 이런 원소들로 보통 구성이 되니까 얘를 연소시키면 어떤 연소 생성물이 생성이 될까? C하고 O랑 결합하면 뭐 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H랑 O랑 결합하면 물. 근데 이렇게 화석연료 연소시키다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얘가 대표적인 온실기체죠. 온실기체가 뭔지 아나? 콧방귀 끼는 거 보니까 너무 쉬운 걸 물어봤니?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효과가 온실 효과고 그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기체가 온실기체죠. 대표적인 기체가 이산화탄소. 근데 화석연료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너무 많아. 즉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졌죠. 그러면 지구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는 거지. 그 온실 효과가 심해져서 지구 기온이 자꾸 올라가는 현상은 뭐라 그러지? 지구. 지구 온난화. 그래서 화석연료에서는 뭐 요 정도. 자, 그래서 화학과 우리 생활은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 세세한 거는 심심할 때 과학책 읽듯이 한번 읽어봐봐. 응? 오른쪽에 선생님은 기본 문제는 풀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신 만점 문제나 그다음 뭐 실력 업 문제, 중단원 평가 문제 이런 것들은 숙제로 내줄 거예요. 일단 뭐 수업 시간에 너는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거의 다 가버리니까 숙제를 해오고 숙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숙제는 집에서 너네가 먼저 풀고 답지 있죠. 채점하고 틀린 게 발생할 거야, 그치? 그럼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실수해서 틀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 중에서 틀린 것 중에 이제 모르는 거는 별표시 해오든지 아무튼 체크해 와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숙제한 것 중에 질문 있는 거 먼저 하자고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는 거 맞은 것 중에도 이게 왜 맞았는지 모르겠으면 체크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라 그러면은 질문 먼저 하고 선생님 풀이해주고 그 다음 단원으로 또 넘어갈 거예요. 자, 거기 13쪽에 가로칸 채우기는 너네가 집에서 한번 해보고 개념 확인 문제 5문제 있네요. 요거 한번 풀어볼까? 시간 조금 줄게요. 이거 금방 풀지 뭐. 5문제.